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실린더 간극을 한번 측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린더 간극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린더 내경하고 피스톤 외경을 재서 그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간극에 그게 오일 간극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간극을 한번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이면 그것이 외측 마이크로미터고요. 그 다음에 이 텔레스코핑 게이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보시면 교재인데요. 간극입니다. 간극. 그래서 이 간극은 이게 커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간극 측정 이게 간극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실린더 간극이랑 실린더 안찌름과 피스톤 최대 바깥찌름이요 스커트 부에서 제외되겠죠. 그래서 말하면 간극이 크면 블루바이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거는 블루바이가 압축 가스가 미연소 가스가 새는 거죠. 그래서 압축 압력이 저하되고요. 연소실에 엔진 오일이 상승하게 되면 오일이 이제 소비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피스톤 슬랩이라는 얘기는 벽을 두둥기는 소리가 나겠죠. 소음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에 연료가 시작되어 점도가 저하되고요. 그다음 엔진 출력 저하 등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간극이 적으면 실린더와 피스톤의 마찰력이 증대하여 심한 경우에는 고착, 눌어붙는 거예요. 스틱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린더 간극은 알비는 피스톤의 경우 안찌름에 0.05%의 피스톤 간극을 설정한다고 했는데 0.05%라고는 뭐 하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간극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규정 간극이. 그래서 차종마다 다 틀립니다. 간극은. 그래서 이 간극을 보고 양호 불량 판정해서 조치사항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론은 이렇고요. 한번 직접 이제 측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재는 방법은 스커트웨 제일 이게 상사점이 여기 저번에 실린더 마무량했을 때는 위에서 이렇게 쟀어요. 위에서 쟀는데 지금은 이거는 오일 간극이기 때문에 제 밑에서 하단부에서 이걸 잽니다. 하단부에서 이렇게 재면 됩니다. 하단부에서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거 잴 때 이렇게 삐뚤하게 되면 안 되겠죠. 수직으로 된 상태에서 얘를 잠가요. 이렇게 잠궈요. 잠근 다음에 잠갔으면 이걸 위로 그대로 이렇게 빼면 어떻게 돼요?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면 얘가 나오면서 마모가 이제 여기 접촉 부위가 생기니까 측정값이 틀려지니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수직을 세운 다음에 잠그고요. 얘를 뉘어서 이렇게 빼놓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그냥 이렇게 손으로 제거하려면 측정하기 어렵겠죠. 이렇게 모서리에다 이렇게 딱 놓으시면 이렇게 놓고 얘를 자 마이크로미터로 해서 이게 75mm니까요. 75mm 마이크로미터로 해서 얘를 측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재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안 돌아가면 이게 다 돌아가면 이제 멈춥니다. 그래서 이게 잠가 놓으면 이게 지금 75.48 정도 나오네요. 48. 잠깐만요. 75.48 정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걸 75.48 저거 기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 멈춰봐요. 그러면 75.48mm가 되겠죠. 이게 내경입니다. 내경. 자, 이제 요거 쟀고요. 그 다음에 피스톤을 보시면 이 스커트부를 가장 넓은 스커트부 여기를 잽니다. 여기를 재서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다 안 돌아가 소리가 나면 이게 안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잠가 놓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건 75.46에서 46에서 한 47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 46이라 그러면 이렇게 46. 예. 이렇게 되면 75점 밑에 0.5가 보이니까요. 0.5가 밑에 보이니까 75.46으로 보시면 됩니다. 밑에 여기 보시면 완전 밑에 0. 이렇게 되면 75.50으로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46 정도 되니까 75.46으로 보시면 됩니다. 75.46. 그럼 이 외경이 되겠죠? 그러시면 자, 그러면 지금 피스톤 외경입니다. 피스톤 외경이 75.46이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0.02mm가 되겠죠. 자, 이게 측정값이죠. 오일 간극 이게 0.02mm가 0.02가 측정값이고요. 그럼 규정값도 여기 보시면 뭐 회사 차종마다 다 틀리겠지만 이렇습니다. 이 규정을 보시고 만약에 지금 우리가 재은 것처럼 0.0이다. 그러면 이거는 판정은 양호고, 뭐 조치사항 답안지 같은 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능사 시험 볼 때 조치사항은 뭐 따로 없겠죠. 조치사항 없음 그러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간극이 규정값을 벗어난다 그러면 뭐 피스톤을 교환한다든가 아니면 실린더를 보링 후 뭐 오버사이즈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까지 안 가니까요. 이렇게 해서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실린더 간극을 측정했습니다. 그냥 할 게 뭐가 있냐면 피스톤 이윤 간극입니다. 피스톤 링 이윤 간극입니다. 자, 링 이윤 간극은 일단 이론적으로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피스톤 이윤 간극을 두는 이유는요. 엔진이 정상 작동 온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지. 열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냉간 시에 미리 간극을 어느 정도 둡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 할 때 준비물하고 뭐가 필요하냐면 필러 게이지 있겠죠. 또 이 필러 게이지라고도 하고 디그니스 게이지라고도 하고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뭐 간극 게이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여기서 바로 뭐 수정하고 그럴 게 아니기 때문에 줄이라든가 뭐 바이스, 정반, 컴파운드 이런 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 여기서 필요할 것은 필러 게이지 이거 하나만 갖고 간극을 측정했습니다. 자, 측정하는 방법은 링을 자, 여기 보시면 실린더의 벽을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그다음에 피스톤 링이 각인 표시가 실린더 헤드 쪽으로 향하도록 하고 링의 엔드 갭을 크랭축의 축 방향과 직각 방향을 피한 위치가 되도록 설치한다. 요건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스톤을 거꾸로 삽입하여 피스톤 핀 보스부 중앙 또는 실린더의 BDC 아래 부분까지 피스톤 링을 밀어넣고 시그니스 또는 시그니스 게이지라고 그러는데 필러 게이지를 엔드 갭에 넣어서 측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그림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요걸 한번 측정해서 이렇게 디그니스 게이지 또는 필러 게이지를 이렇게 밑에 하단에서 간극을 재면 되겠습니다. 한번 요거 할 때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실습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간단한 이론인데요. 링 이윤 간극이 너무 적을 때하고 적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겠어요. 그래서 열팽창을 고착 아까도 얘기했지만 늘어붙겠죠. 그다음에 간극이 적게 되면 실린더 벽에 마멜이 좀 증대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링 이윤 간극이 크면 블로바이 그 사이로 가스가 셉니다. 그래서 엔진 출력 압축 압력이 세다면 출력이 떨어지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좀 체계는 없지만 또 거기로 어떻게 돼 엔진 오일이라든가 이런 게 오면 연소실에서 연소가 될 수 있고요. 엔진 오일에도 또 열화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수정하는 방법은 지금 이건데요. 이렇게 줄을 바이스에다 물려놓은 상태에서 피스톤 링을 벌립니다. 그래서 벌려서 이렇게 가르면 돼요. 가르면 교정이 됩니다. 큰 거는 간극이 클 때는 교환한다 그러면 되고 간극이 적은 거 이렇게 컴파운드 발라서 이렇게 갈아내면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이 피스톤 링입니다. 피스톤 링인데요. 여기 피스톤 링에 보시면 여기다 놓을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표시가 Y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표시가 이게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표시되어 있는 게 위로 올라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자 아까 수정하는 방법은 줄 같은 경우 이 사이에 줄을 놓고 이걸로 이렇게 벌어지죠. 이렇게 하면 벌어지면 이걸로 해서 갈면 됩니다. 간극이 좁았을 때는 이렇게 벌려서 그 줄에다가 콤파운드 발라서 가르면 되지만 좀 전에 얘기했지만 너무 간극이 큰 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교환해야 됩니다. 링을. 자, 이 상태에서 피스토닝을 여기다 삽입을 합니다. 삽입할 때 이 엔드갭, 이걸 엔드갭이라고 합니다. 엔드갭. 이거 엔드갭이라고 그러는데 이 엔드갭이 축에 크랭축이 이렇게 지금 화면에 이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축 방향의 직각 방향. 이쪽은 축 방향하고 직각 방향은 피해서 이 설정 엔드갭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즉 이 상태 여기로 간다든가 이 엔드갭이 이쪽으로 직각 방향이라든가 축 방향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 여기다 놓고 직각하고 축 방향을 피해서 요 정도에도 놓고요. 이렇게 삽입하는 건 이렇게 삽입하면 됩니다. 이렇게 삽입하고 그다음에 이 밑에까지 놓아야 돼. 손으로 놓으면 어떻게 돼 이게 틀어지겠죠. 이게 틀어지기 때문에 이런 필선을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스커트까지 이런 식으로 쭉 밀어 놓습니다. 근데 저 밑에까지 눌러놓으면 이제 간극 재기가 어려우니까요. 제가 여기까지만 살짝만 놓아놓겠습니다. 놓아놓고 한번 피스턴을 간극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디그니스 게이지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시그니스 게이지는 뭐 디그니스 게이지 다 영어 발음이라 그래서 디그니스는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이걸 필러 게이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간극이 다 있어요. 이렇게. 뭐 여기 보시면 위에 거는 인치고요. 네, 글씨 보이는 거죠. 자, 위에 있는 건 인치입니다. 0.002 인치고요. 요거는 밀리미터입니다. 0.05mm. 그다음 이렇게 사이즈가 얇은 것부터 점차 굵은 것까지 이렇게 점점 이제 굵어지는 걸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조 회사마다 좀 틀리겠지만 이건 최고가 0.6mm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진 않아요. 약간씩 뭐 1mm짜리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1mm가 되는 거다 그러면 두 개를 겹쳐야겠지. 이렇게 하면 1mm가 되겠죠. 두 개 겹쳐서 재면. 그래서 요 하는 거 엔드갭 하는 방법은 제일 적은 거 대략 봤을 때 우리가 규정값이 조금 전에 규정값이 여기 보면 보통 뭐 현대 같은 0.2 정도 나오죠. 0.2에서 뭐 0.4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0.2에서 0.4니까 미리 거기서부터 하면 되겠죠. 0.2가 여기 있습니다. 0.1 한번. 자, 이거 꽂을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대부분 우리 학생들이 실수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꽂아버려요. 이렇게 꽂아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에서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옆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흔드는 거.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됐을 때 잠깐만요. 해보. 자 여기서 했을 때 이 사이로 밀어 넣어요. 이렇게. 들어. 자, 그래서 이렇게 눌렀을 때 이게 들어가잖아요. 지금 들어갔습니다. 예. 이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안 하고요. 지금 잘 안 보이죠 화면에.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이쪽에다. 이쪽으로 해서. 자, 이쪽에다 해서 이렇게 꽂아 놓습니다. 이게 잘 들어갔죠? 들어갔으니까 지금 0.2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요보다 좀 큰 거,
너무 쉽게 들어갔으니까요. 큰 걸 좀 0.25 0.25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0.25. 자, 2호니까요. 자, 0.25를 갖다가 여기다가 자, 근데 지금도 2호도 여기 들어갑니다. 2호도 들어가니까 이거보다 큰 2호보다 큰 거 한 3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30 이렇게 있습니다. 30으로 자 여기서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옆으로. 근데 지금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안 들어가면 이거보다 작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28 정도 됩니다. 28. 아까 2호 들어갔으니까 28 정도 돼서 이렇게만. 자 지금 여기 들어가죠. 그러면 얘의 피스톤 링 이은 간극은 규정값은 측정값은 0.28mm입니다. 요즘 녹이서로 잘 안 보이는데요. 0.28mm입니다. 0.28mm. 그러면 여기는 교재에 보는 지금처럼 교재 0.2에서 0.35니까요. 이거는 정상적인 거겠죠.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판정원 지금 0.28 나와서 0.28이잖아. 그러면 규정값 안에 예를 들어서 이걸로 해도 그렇고요. 규정값 안에 들어가니까 판정원 정상이 양호겠죠. 그다음에 조치사항은 뭐 따로 없겠죠. 조치사항 없음. 예, 규정값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재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피스톤 링 이은 간극까지 측정했습니다. 자 다음은 사이드 간극입니다. 피스톤 링 사이드 간극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피스톤 링 홈에 알맞는 링을 선정한 후에 그림과 같이 링이 끼운 후 3개에서 링이 하나 둘 3개 이거 보시면 링이 3개예요. 링홈이 그러니까 링을 3군데서 재야 되겠죠. 대형차 같은 건 4개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3개짜리고요. 그래서 여기는 3개에서 4개소라고 측정한다고 그러는데 자 필러 게이지는 피스톤 링 홈에 닿을 때까지 밀어 넣어야 한다. 이때 규정값보다 링이 크면 컴파운드로 정반이나 유리판 위에 바른 후 링을 골고루 연마한다. 그 다음에 한계값을 벗어난 경우에는 피스톤 링을 교환한다. 이건 뭔 얘기냐면요. 자, 이 링을 갖고 이 사이드 이 옆에 간극을 재는데요. 이게 규정값이 너무 규정값 이하다. 규정값보다 안 나온다 그러면 이게 두꺼운 거예요, 링이. 그럴 때는 평면이나 유리판에 위에다가 컴파운드를 뿌리고요. 얘를 문지른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이 옆면이 컴파운드에서 마모가 되겠죠? 그렇게 한다는 얘기고 너무 또 간극이 크면 그냥 이거는 그냥 그대로 링을 교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방법은 여기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규정값을 한번 보시고 일단 먼저 측정하자. 측정하고 자, 측정하는 방법은 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규정값이 보통 0.0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0.03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0.03인데 이 사이에 끼워 놓습니다. 자 들어가죠 이제. 자 다시 한번요. 이 상태에서 얘를 밀어넣으면 들어가죠. 0.04가 좀 들어간 겁니다. 0.04가 들어가고 그러면 0.04보다 큰 0.05로 한번 자 이 상태에서 링을 자 안 들어가죠. 자 요거는 지금 0.05로 해놓은 겁니다. 0.05. 자, 0.05니까 안 들어가고 조금 전에 했던 0.04는 자, 여기는 0.04는 들어갔죠. 지금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요. 하는 방법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재는 방법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간극이 너무 크고 적을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영향이 있겠죠. 이게 간극이 너무 적으면 피스톤이 링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요. 너무 또 간극이 많으면 링이 너무 헐겁겠죠. 그래서 오일 같은 것도 이렇게 올라가요. 요 셀 수도 있죠. 압축이 또 이런 걸 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규정값은 여기 보시면 자, 1번닝 했죠. 지금 우리가 1번닝을 했으니까 1번닝이 0.03에서 0.07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0.04 나왔으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규정값이 정상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상이, 그러니까 양호다 그러면 판정 양호고요. 조치사항 그런 거는 없죠. 조치사항 없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불량이다 그러면 피스톤 링을 교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나온 것이 이제 커넥팅 노드입니다. 커넥팅 노드 요건데요. 예, 커넥팅 노드. 커넥팅 노드 요 심량을 옆에서 보면 옆에서 보게 되면 요 심량을 측정하는 거예요. 심량을. 요거 심계 어느 정도 이 각도가 이렇게 쉬었는지 그걸 재는 겁니다. 얼마나 쉬었는지를.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지금 교재에 있는 거. 자, 보시면 이게 쉰 거예요. 이게 축이 이렇게 이런 쉰 거를 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쉬게 되면 지금 그림처럼 어떻게 피스톤이 여기 쉬어버리니까 내려오다면 어떻게 저항이 이상 마모라든가 저항도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측정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이거 얼라이너 커넥트 노드 얼라이너를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이거 옛날 거고 지금은 옛날 시험에 예전에는 한 10년 전에는 시험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다 이거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드는 거 어떻게 흔드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여기서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대단부 커넥트 노드 대단부 사이드 간격입니다. 사이드 간격.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필러 게이지 갖고 조금 전에 링 사이드 간격 재듯이 여기도 요 옆에 찔러 보면 됩니다. 그래서 찔렀을 때 현대 같은 경우 0.1에서 0.25가 규정값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는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간격을 재는 방법은 지금 이런 것처럼 커넥트 노드 피스톤인데요. 피스톤. 여기 말고 여기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제일 작은 간격이 있으니까요. 예, 이거 들어가죠. 여기에 0.08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0.08이죠. 자, 이거보다 큰 거 이게 들어갔어요. 0.8이 들어갔으니까요. 0.1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0.1. 0.1. 0.1입니다. 0.1을 지금 이것도 들어가죠. 그러면 이거보다 큰 0.13. 13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3. 이것도 들어가고요. 이것도 0.2mm를 한번 해볼까요? 0.2mm. 0.1을 해서 얘도 0.2mm를 안 들어가네요. 안 들어갑니다. 0.2mm는. 그러면 0.2보다 작은 0.18. 18도 안 들어가네요. 2로. 얘는 조금 얘는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여기 들어가죠. 이렇게 재면 요거는 간격은 0.15입니다. 자, 그래놓고 이쪽으로 얘도 마찬가지 해서
측정하는 거는 이렇게 측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잰 거는 지금 요게 0.15가 나왔죠. 그러면 이것도 판정은 양호하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치사항 같은 경우는 없음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냥 재사용 가능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컨넥터도 대다 뭐 사이드 간격을 이렇게 요 사이에 필러 게이지 찔러서 한번 이렇게 측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렌치 리테이너 교환이 있습니다. 크렌치 리테이너 교환인데 이걸 한번 자 리테이너 교환한 것은 드레인 플러그를 풀어갖고 오일을 배출시킨 후 고무해머를 이용하여 오일팬의 한쪽을 두드려 실린더 블럭과 오일팬을 탈거한다. 오일펌프 스트레이너 지금은 오일펌프 스트레이너라고 하니까 진짜 스크린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거 요거는 여러분 지난 차시에 있는 엔진 오일, 엔진 분해 조립 있어요. 아반떼 XD 분해할 때 이거 탈거를 했는데 요거는 따로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그 실기 영상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 실기를 했기 때문에 요걸 안 하고요. 그래서 리테이너 분리하는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스켓 탈거한다. 프론트 케이스 고정 볼트를 풀고 프론트 케이스를 탈거한다. 프론트 케이스에서 리테이너 오일실입니다. 오일실을 분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디 있냐면 이렇게 블록을 거꾸로 해놓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론트 케이스가 이렇게 이게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탈거해서 지금 요게 오일 펌프가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내접시 기어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볼트 풀으면 안에 내접시 기어.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서 또 배우겠지만 교환하고요. 이거 간격, 사이드 간격이라든가 T 간격 이런 걸 여기서 잽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게 지금 문제 나와 있는 오일실 교환하는 건데요. 요거는 뒤에 이런 프라이버 같은 걸 이렇게 해서 여기 탁 치면 요 고무 링이 이렇게 오일실이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요 오일실은 무조건 빼면 신품으로 교환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자 보시면 이렇게 이게 빼내시면 이렇게 리테이너로 이렇게 빠집니다. 여기 책에 있는 그림처럼 그래서 오일실 리테이너가 빠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여기 보시면 내용이 이렇게 보시면 크랭치 오일실 가이드를 크랭치 앞끝에 설치한 후에 엔진 오일을 리테이너 가이드 외측에 바르고 신품의 리테이너를 가이드에 따라 프론트 케이스에 닿을 때까지 손으로 밀어 넣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신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고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우리가 엔진 오일 필터 교환할 때도 마찬가지로 오일을 발라 이거 고무 패킹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면 그 고무가 찝힐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무 패킹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냥 놓으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 엔진 오일을 신품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바르면 됩니다. 바른 다음에 바른 다음 상태에서 이렇게 오일을 끼워 놓으면 됩니다. 끼워 놓을 때는 여기 리테이너 특수공구 여기 있는데요. 이 공구를 해서 요 넓이에 맞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해서 오일실을 장착한 다음에 망치로 여기 좀 쇠망치로 되어 있는데요. 뭐 플라스틱 망치라든가 이런 망치를 살살 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삽입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완성된 이 모습입니다. 이제 실제로 이거를 뭐 하지는 않겠죠. 저 오일실을 요즘은 교환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이 아세이로 그냥 이 프론트 케이스 전체를 그냥 교환해 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해서 교육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크렌치 리테이너 교환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히나 제가 지금 교재를 갖고 하면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교재를 보고 이게 어디에 있는 내용인지 보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화면에 띄워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직접 이렇게
책에서 이렇게 찍으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수업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세션에 이렇게 해서 이런 교환, OEC 리테일 교환하는 걸 이렇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들 오늘 수업도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